현재 바이낸스 US CEO직을 대신 임하고 있는 인물은 노먼 리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존 디튼 변호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이 노먼 리드라는 인물은 과거 리플사의 법무자문위원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암호화폐 분석업체 이 센티멘트가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은 늘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소 유입은 감소하는 황금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16일 더 타임스에 따르면 센티멘트는 현재 USDT 전체 공급량의 24.1%가 거래소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급이 다시 감소하고 있어 거래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게 됩니다. 이 센티멘트는 이 두 트렌드를 황금 조합이라고 부르면서 미래의 매수 관심도를 나타낸다라는 분석을 하였는데 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유 주소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대형 이벤트, 이 매크로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바로 FOMC입니다. 이번 주 미국 전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유지될지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1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연준의 경우는 오는 19일에서 20일 FOMC 회의를 열면서 정책 금리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FOMC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오전 3시에 공개가 되죠. 이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나온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패드 워치에 따르면 이 시장 참가자는 기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84.5%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0.25%포인트의 인상 확률은 15.5%에 그쳤는데요. 이제 놀랍게도 현재는 무려 96%까지 올라가면서 금리 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헤드라인 상승률이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또한 국제 유가 역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연준 내부에서 통화 긴축 시차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점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금리 결정 이후 제롬 파월의 조동아리에 달려있죠. 이 제롬 파월 인생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오면 현재 2.0%포인트인 한미 금리 격차는 유지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오는 10월 19일 개최 예정인 금융통화위원회 즉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이 자본 유출 및 외환 시장 불안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커져서 한국은행으로서도 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회의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미국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오래 갈지에 따라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인 연준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로 보며 FOMC 점도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FOMC 점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금리 수준을 점찍은 점도표이죠. 아침이라 말이 좀 꼬이는데 내부튼 향후 미국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FOMC는 3, 6, 9, 12월 정례회의 후 경제 전망 등을 수정 발표하며 이 점도표도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미국 최종 금리로 5.6%를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는 5.25에서 5.50%이죠. 현재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추가 인상 유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연준은 지난 6월 점도표에서 연내 추가 2차례, 2차례 인상 전망을 시사한
인상한 가운데 새롭게 발표될 점도표에서도 연준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연준이 추가 인상 시사를 하는 것은 추가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기 위한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인상을 시사하지 않을 경우 이제 시장은 바로 금리 인하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이 크립토 마켓에 있어 가장 큰 거래소 이 바이낸스가 참 시끌시끌합니다. 이 바이낸스 USA 대변인은 CEO인 브라이언 슈로드가 사임을 했으며 최고 법률 책임자인 노먼 리드가 그의 자리를 임시 대행할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낸스 US는 인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 명을 해고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낸스 US가 최근 법률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대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 US 대변인은 우리가 취한 이제 조치는 바이낸스 US가 7년 이상 금융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로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미 SEC가 우리 산업을 무력화시키려는 공격적인 시도와 그에 따른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은 미국의 일자리와 혁신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불행한 사례다라면서 SEC를 직접적으로 노리는 비판 또한 하게 됩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SEC에게 칼을 갈고 있는 기업들과 인물들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앞서 바이낸스 US는 올 여름 이제 인력 감축을 단행했으며 SEC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운영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US 고객은 더 이상 이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더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US의 월간 거래량이 지난 1월 105억 8천만 달러에서 이번 달 무려 7천만 달러로 감소를 했습니다. 105억 8천만에서 7천만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거의 이 정도면은 월급 100만 원이던 사람이 7천 원을 받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말이죠. 네, 이제 이 정도면 수수료 먹고 사는 거래소 입장에선 뭐 90% 이상 거래량이 감소한 거죠. 95%, 99% 감소했는데 이게 뭐 직원 100명이 아니라 한 200명, 뭐 250명 해고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바이낸스 US CEO직을 대신 임하고 있는 인물, 이 노먼 리드라는 인물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존 디튼 변호사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 노먼 리드라는 인물은 이제 과거 리플사의 법무자문위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XRP 새로운 바이낸스 미국 최고 경영자는 2015년부터 시작된 긴 XRP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미국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슈로더가 2023년 9월 13일 퇴임한 후에 회사의 최고 법률 담당자였던 노먼 리드가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했다라고 최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이 노먼 리드를 CEO 포지션의 영구적인 대체자 차라리 아예 이제 위임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한 노먼 리드의 경우는 2015년부터 시작된 XRP의 역사와 길게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대 SEC 청문회에서 몇 가지 격렬한 이제 상황을 기대하라고 전 SEC 관계자가 언급을 했는데 이 노먼 리드는 미 SEC 및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았고 또한 리플사에서 주요 법률 담당자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XRP 투자자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존 디튼에 따르면 이 리드는 리플의 총 법률 담당자로 일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노먼 리드의 경우는 이전에 리플의 총 법률 담당자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노먼 리드의 서명이 이제 2015년 핀센과 DOJ 미국 법무부와 리플 간의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고 이 합의서에서 XRP를 전환 가능한 가상통화로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봤을 때 점진적으로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사와 SEC의 소송에서 리플사가 하나 더 끊을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죠.
이 외의 내용은 이제 바이낸스 US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크립토 마켓 곳곳에 리플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 현재 연준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마이클 바라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리플사라는 기업이 기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으며 이 리플사, 리플랩스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능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가격에 XRP 가격을 보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리플사가 보여줄 비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6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피어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1년까지 작두를 탔다라고까지 불리우던 유명 애널리스트 이 플랜 B가 최근 비트코인 RSI를 지표로 근거로 이 투자자들의 답답함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보통 상승할 때 RSI가 높을 때는 매수를 하는데 이 RSI가 낮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 살 때는 똑같이 안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승했을 때가 지금 한 3만 달러 그리고 3만 달러 밑에서는 매수세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시기 또는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정점에 도달한 시기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정작 저평가된 가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현재 RSI가 녹색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최소 노란색 또는 빨간색 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과열되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기적인 자산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가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지루한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더라도 이내 조정을 받는 비트코인은 많은 투자자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4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투자 자산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꾸준히 지켜보면서 매수하고 심지어 공부까지 하는 사람인 이길 수가 없죠. 적어도 뉴스라도 팔로우업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을 만나면 적어도 4계절은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1년을 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 사람과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내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4년 이상 지켜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락장에 버티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2021년 불장에 환호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시장을 떠났습니다. 코인의 거래량만 보아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4계절 그러니까 4년 사이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비트코인은 하락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같은 시기가 기관이 비트코인을 주워 담기에 더 없이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2020년 하반기의 상승에는 기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공식적으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산되는 유입 금액만 4경 원입니다. 이런 금액이 비트코인에 유입된다면 비트코인은 1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까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연금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국내 국민 연금도 동일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서로 누가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SEC에 신청을 했죠.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지지부진한 가격을 가지고 답답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화를 읽고 거기에 대응해야지 현재 가격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 지속적인 강달러 현상을 나타내고
나타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 코인뿐 아니라 달러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또 USDT 스테이킹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제도 변화로 국내에서 아예 가상자산 예치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서비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넥소는 2018년 설립되어서 크립토 업계의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내놓고 크립토 업계에서 자체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넥소인데요. 이 넥소에서는 $1,000 이상의 암호화폐나 USDT 등을 예치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USD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넥소에서 운영하는 넥소프로 거래소를 통해 $1,000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넥소 토큰을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는 더 높은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을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이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